자, 명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산술기압 평균 또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우선 아까 42-1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42-1번.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골라달라는 그런 유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거짓인 건 이제 발레를 들면 돼. 이러니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고, 참인 거는 뭘 해야 되면 이제 증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대표적인 이제 그런 유의 문제들이거든, 사실은. 그럼 기억 한번 잠깐 볼까? 자, 봐봐. A에 대한 절대값과 B에 대한 절대값을 더한 것이 A하고 B에 대한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은 니네가 몇 가지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참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니네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심지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의 절대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면 아마 왼쪽이 무조건 커야 되는 거고,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게 되면 아마 등식까지 성립을 하게 될 거야. 그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2고 B가 -1이다 라고 하면 왼쪽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큰 거고, 근데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둘 다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 해도 둘은 같은 값이 되니까 이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왼쪽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둘이 서로 같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클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 그래서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건 증명이 아닌 거야.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몇 가지 숫자를 대입했던 것뿐이지 항상 성립한다고 보이기 위해선 증명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증명이거든, 사실 교과서에서.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 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대. 첫 번째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두 번째는 제곱해서 뺀대. 언제 제곱하고 빼냐?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경우는 제곱해서 빼야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 자체가 지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뭐 근처에 비슷한 거 없나? 뭐 몇에 몇십 승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앞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40번에 1번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 앞에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증명하고 싶냐? 결론대로 얘기하면 맞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놈의 제곱에서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빼는 요거의 부호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절대값의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바로 뭐냐면, 절대값의 제곱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든 그냥 나오든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A의 제곱과 일치하고, A의 제곱과 지난번에 떨어지는 게 깨졌구나. 자, A의 제곱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곱하게 되면 이건 곱한 다음에 나중에 절대값을 해도 된다. 이런 성질들이 좀 사용이 돼.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절대값의 곱은 곱의 절대값과 같은 결과가 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앞에 거의 제곱인 A제곱, 뒤에 거의 제곱인 B제곱에 얘랑 곱한 거의 2배에서 이 성질이 사용이 돼서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되고요.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가로의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자, 더하기 2AB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 절대값 AB에서 2AB를 빼게 되니까 얘는 2배의 뭐가 되고, 절대값 AB의 마이너스 AB가 되고, 뭐 절대값의 또 상식적인 또 성질 하나 또 있죠. 어떤 숫자의 절대값은 그냥 그 숫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네? 이것도 절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 음수면 왼쪽이 크고, 0이거나 양수면 둘이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가 AB하고 AB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면 AB의 절대값이 보통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런 증명을 만약에 실제로 하라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을 꼭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건 등호 아까 뭐랬지?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0이 될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A, B를 곱한 것이 0보다 크고 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요거에 대한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냐? 자, 그래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기억을 증명한 거죠. 그럼 니은에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B에 절대값 A 빼기 B인데, 근데 사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증명을 시도하는 거 좀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지. 혹시 거짓이 않을까? 근데 거짓이지. 예를 들어 1하고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왼쪽은 1인데 오른쪽은 3이 되거든. 부동의 방향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거짓인 거지, 그제?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지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야, 그러면은 A 빼기 B에 대한 절대값하고 A의 절대값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야, 몇 개 집어넣어봐.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한 두세 개 집어넣는데 참이면 보통 참일 가능성이 몇 높거든? 넣어봐 한번. 막 이거저거. 참일 거 같니? 거짓일 거 같니? 참이야? 맞아. 이거 A 대신에 B 대신에 뭘 대입해도 오른쪽은 음수가 가능한데 왼쪽은 또 음수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왼쪽이 아마 크거나 같다는 거 참여될 텐데 증명 방법은 이제 기억에서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만약에 디귿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니네는 뭐 해야 되는데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에서 뭘 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을 뺀 놈이 다다다다 전개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디귿이 참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겠죠. 어떤 학교에서는 이 비슷한 거 4개를 다 써주고 참이 거짓을 물어보거든. 그럼 사실은 그때그때 증명하는 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은 객관식으로 만약에 참인 거 나오면 이런 시리즈들 비슷하게 생겼지, 그제? 이렇게 집어넣어 봐. 음수, 양수, 0 양수, 0 음수 막 이런 것들을 몇 개 집어넣어 보고 그래서 부호별로 집어넣어 봤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하면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니까 그냥 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모든 부호 다 집어보면 양수, 음수, 양수 막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거는 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선생님처럼 증명을 해주시고 아닌 경우는 빨리빨리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오른쪽에 43번의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야, 뭘 이용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거 항상 성립하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니? 그러냐? 이거 항상 성립하냐? 자, 이거 넘기잖아. 그 양변 2 곱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3개로 묶을 수가 있어. 봐봐. 이거 넘기고 양변에 2 곱하면 이건 이 문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게. 넘겨주고 양변에 2를 곱하면 A제곱, B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해서 여기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 여기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22 하면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자, B 빼기 C의 제곱에다가 C 빼기 A의 제곱이 되므로 알겠지만 실수의 제곱은 음수일 수 없으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이고 항상 성립해.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야.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이 부등식을 이용하여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누구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냐면 이놈의 최대값을 현재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 이거 양변 제곱하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36이라는 식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거 그냥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 등식을 얘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얘를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36-2x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36-2x를 집어넣는데 오른쪽에 x가 기다리고 있고 그럼 넘기고 3으로 나누면 x가 가장 큰 순간이 얼마가 된다? 12가 되게 된다. 자, 등호는 언제? 이건 다 같을 때야 보통. A도 2고 B도 2고 C도 2일 때 얘도 2고 2일 때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4 돼서 10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잘 안 할 것 같지만 자, A가 2고 B도 2고 C도 2일 때 바로 이렇게 최대값 12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산술계하든 뭐든 간에 그 최대값과는 최소되는 상황은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 보통은 이런 놈들이 서로 끼리끼리 같을 때 그럴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얘네들이 다 같다 이렇게 그냥 놓는 것도 하나의 중요 지책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43번 문제를 좀 해결해 봤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산술계 평균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2번 문제가 좀 더 좋아서 그 문제를 니네한테 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도 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산술계와 평균을 사용하기 전에 확실하게 산술계와 평균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니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답을 구했다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상황이 있어서 최소가 되는 상황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줘야 돼. 자, 갈게. 45번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루트 x제곱이 x고 x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x가 양수라는 걸 돌려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 맞지? 제곱을 했는데 그냥 나왔대잖아. 문제 봐. 제곱하고 루트 씌웠는데 그냥 나왔대잖아. 그럼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데, 근데 x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돌려 얘기하지만 x가 양수란 얘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자 x제곱분의 1분의 4x라고 하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를 구하는 과정으로 우린 산술계 평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잘 들어라. 니네가 산술계 평면에서 지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봐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2AB. 이 두 지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해서 오른쪽이 왼쪽에 최소값은 아니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오른쪽의 최대값이 아니야. 자, 오른쪽이 왼쪽의 최소값이고 얘가 얘 최대값을 하기 위해선 이 AB나 A 더하기 B가 수여야 돼. 식이면 안 돼. 식이면 안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줄 텐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영혼 없이 산술계 평면을 막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제 니네 알겠지만 이것이 진짜로 이 값이 되고 얘가 정말로 이 값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A랑 B랑 서로 같을 때. 그래서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 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냥 얘랑 서로 같을 때가 최소가 되죠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경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곱이 수로 표현되거나 합이 수로 표현되는 경우만 산술계와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맞아. 근데 이놈의 최소값이 반드시 얘를 할 수 없어. 이게 수일 때만 최소값이라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산술계 평균을 써가지고, 그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가지고 산술계를 쓸 거긴 한데, 그럼 뒤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얘들아,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숫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줘야 돼. 지금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요거만 보고 산술계가 쓸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x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죠.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1분의 x인데 분모자 x 곱하면, 그래 놓고 보면 뒤에 있는 놈이랑 곱했을 때 어때? 내 실도 잘못 썼니? 잠깐만. x 더하기 x제곱 분의 1. 자, x는 1이죠. x는 1이죠. 아이고. 자, 어때? 둘을 곱하면 일정한 수가 되지? 이럴 때 산술계평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둘 곱하면 얼마니? 자, 곱하면 얼마죠? x 약분되고 제곱되고 1 제곱되고 1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4가 남게 되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고 하니까 최소값은 얼마? 4가 되는데, 마지막에 확인만 해줘. 그 둘이 서로 같을 수 있는지. 자, 등호 성립 조건.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최소값을 갖기 위해선 얘랑 서로 같아야 돼. 자, 요게 가능한지만 확인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1이라. 자, x제곱 더하기 1분의 4x가 서로 같을 수 있느냐? 자, 얘랑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되면 4x제곱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을 잠깐만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4t가 되게 돼. x제곱을 t라고 약간 치환을 하면. 그럼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되면 t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되고, 그러므로 t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x제곱이 1일 때는 이게 언제? x가 실제로 1일 때 이런 등호 성립이 가능하구나. 최소가 되는 상황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x가 1인 걸 또 진짜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넣어봐. 1. 얘 1. 얘 1 넣으면 얼마? 2. 그래서 합은 2가 4가 되는구나. 정말까지 그렇게 등호 성립 조건까지 진짜 식에 집어넣어서 확인해주면 걔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죠. 자, 산술계를 썼으면 등호 성립 조건. 그 둘이 서로 같다. 같은 걸 평균 낼 때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을 해결하고 그것을 실제 식에 한번 집어넣어서 정말로 얘가 내가 수식으로 계산했던 최소값 4가 되는지까지 확인해주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40번의 1번 문제도 한번 볼게. 46번의 1번이군요. 46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의 1번도 사실은 오른쪽 문제를 니네 보고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너무 답 보고 그냥 아 이런가 구나 하지 말고 오른쪽 문제 풀기 전에 고민 좀 많이 해보라는 의미로.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더하기를 플러스 9라고 하는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도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를 써주고 여기다 빼기를 써준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계를 써주면 되겠지? 약분이 돼버리니까. 그럼 얘는 항상 크거나 같겠지? 2루트. 자, 둘 곱하면 얼마가 되고 9가 되게 되고 변형하기 위해 적어줬던 마이너스 1을 살포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6 빼기 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 5죠? 최소값은 5. m이 5죠? 근데 그때의 x값들의 합이 궁금하대. 자, 가보자. 야, 등호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의 제곱이 9가 돼야 되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음수일 수 없는 식이거든? 그래서 방정식 풀면 허근나고 그랬잖아. 판별식보다 작아서. 절대로 음수일 수가 없는 식이야. 그래서 얘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면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이 뭐가 되는구나? 3이 되는 것밖에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실근이 없어요. 그거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되고 그럼 그거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다 할 필요 없잖아.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 합은 1이겠죠.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x값이 뭐 구체적으로 물론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1과 2가 될 때 x값이 마이너스 1과 2가 될 때 이 식은 가장 작은 5라는 값을 이렇게 갖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원래 식에다가 그럼 1, 여기 1 그리고 3분의 3 해서 5라는 값이 실제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산 차원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먼저 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습관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긴팔은 좀 덥군요. 반팔을 입어야 돼. 내일은 반팔 입어야지. 자, 50-1번 문제 볼까? 50-1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얘를 전개를 하나하나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좀 해봐. 자, A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B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야, 그거 기억나니?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산술기와 평균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얘기를 했었죠. 진아 뭐라고? 등호가 없는 부등식의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와의 평균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1인데 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 선생님 약분 되려면 얘가 a 더하기 2하고 b 더하기 2의 합이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2를 뭐 대문자 1을 치환하고 b 더하기 2를 대문자 b로 치환하면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대문자 a 더하기 b 그럼 얘는 a 더하기 1 그 다음에 b분의 1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최소값을 계산해야 된다. 알겠냐? 기억나냐? 이 문제는 상관없는데 보통 이거 각각 산술기와 써서 그것끼리 곱하면 망하는 거 알지? 전개해야 되고. 저기 A 더하기 B가 되려면 위에 게 아니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말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는 게 내가 볼 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랑 얘랑 전개하면 1 얘랑 얘랑 전개하면 B분의 A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하면 A분의 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하면 이제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기본 옵션 2에다가 나머지를 가지고 산술계를 쓰죠. 곱하면 1 되겠니? 자, 전개를 다 하나씩 해줬고 여기 있는 2는 그냥 써줬고 얘를 가지고 산술계를 썼죠. 자,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최소값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만 잘 변형해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50번에 2번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보면 뭐 좋은 결론을 유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52번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3개 가지고 산술계를 하면 안 되냐고? 한번 생각해봐. 3개짜리 산술계가 있긴 있잖아, 그지? 3개짜리 산술계가 있긴 있어, 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3개짜리로 그냥 해도 될까, 안 될까? 근데 3개짜리 산술계 한다 해서 그냥 끝날까? 생각 한번 해봐. 그거 생각해보라고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니까. 자, 5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 세로의 길이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에 매접하고 있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자, 일단 이거 두 가지 풀이가 사실 가능할 것 같아. 딱 느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산술계를 쓸 것이냐 코시를 쓸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접하게 되는데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사실은 뭐 대놓고 작정하고 어려운 문제 내려면 문제를 못 내겠냐마는, 근데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 수준 중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산술기하가 좀 정해져 몇 개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케이스야.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길이 10이고요. 이 길이 8이고, 문제에서 지금 현재 뭐가 주어졌냐면 이 길이가 P고 이 길이가 Q가 주어졌대. 그럼 일단 니네가 P하고 Q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일단 찾아야 돼. 닮음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갈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해도 되고,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해도 되거든. 여기가 10인데 여기 P 빠졌으니까 여기 10 빼기 P니? 그럼 10 빼기 P 대 Q가 요거분의 요건데 5분의 4죠. 5대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5Q 밖에 꺾기리 곱한 40의 마이너스 4Q. 근데 이거는 어디서 닮음을 한다 해도 다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뭐냐면, 자, 잠깐 P가 어디 있어? 4P 아저씨. 자, 넘기면 4P 플러스 5Q가 얼마? 자, 40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자, P분의 4 아니 P분의 5 더하기 Q분의 4라고 하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 자, 이거 이 형태를 좀 느낌을 좀 잘 봐야 돼. 하나는 PQ가 더해져 있는데 분자에 있는 거고, 하나는 PQ가 분모에 있는 두 가지 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산계를 이용해 볼게. 산술계와 평균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시가 좀 더 획기적이긴 해. 보면은 우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풀이는 좀 더 간단하고, 아마 니네는 산계로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봐봐. 일단 주어진 조건을 양변 40으로 나누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8분의 P 더하기 40으로 나누면 이 멍청한 10분의 P 40으로 나누면 8분의 Q는 1이라고 주어진 조건식을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잘 들어. 1은 언제든지 곱해도 되지? 1이니까. 그럼 네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이 준식이 이거 네가 지금 구하고 싶은 준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그냥 P분의 5 더하기 Q분의 4는 그냥 그대로 둬. 근데 거기다가 얘를 곱할 수 있잖아. 10분의 P 곱하기 8분의 Q를 그냥 곱해도 되지 않아? 1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얘하고 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얘가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다고. 지금 내가 한 얘기 되니?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형태는 PP 약분되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랑 얘 약분하면 약분될 게 없죠? 8P분의 5Q고요. 8P분의 5Q.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이제 약분돼서 뭐냐면 5Q분의 2P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QQ 약분돼서 더하기 2분의 1 돼서 산술계를 바로 써버리자. 자, 여기 고정. 2분의 1과 2분의 1의 합인 1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술계를 써주면, 자, 둘 곱하면 얼마? 5 약분되고 PPQQ 약분되고 4분의 1만 남게 되네. 루트 4분의 1, 2분의 1. 얘까지 곱하면 1. 얘까지 더하면 2.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술계와 평균을 이용한 풀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코시부등식을 쓰려고 하는데, 이 코시부등식을 우리가 잘 안 써가지고 형태가 니네가 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 한번 정경을 할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가다 누구? 자, 잘 봐. 오른쪽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각각 루트를 씌우고 곱하는 거야. 각각 루트를 씌우고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전체 제곱. 이게 이제 코시부등식의 기본적인 포맷이거든. 제곱이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 자, 봐. 얘하고 얘가 포함되어 있는 코시부등식을 더 쓸 거야. 자, 본다. 코시를 쓸게. 4P 더하기 5Q는요. P분의 5하고 Q분의 8하고 곱한 이놈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 잘 봐. 루트 씌우면 뭐지? 2 루트 P지. 루트 씌우면 다시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워서 곱하는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2 루트 P,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P분의 루트 5. 동의해? 동의해?
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5q,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q분의 2 전체 제곱. 자, 코시 부등식에서 이게 성립을 하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게 이거고요. 얘가 4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얘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pp 사라지고요. qq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 2루트 5, 여기도 2루트 5. 그럼 여기가 4루트 5의 제곱이거든. 4루트 제곱하면 얼마야? 80이죠? 자, 그러면 40 곱하기 네모가 가장 작을 때가 80. 그래서 40 나눠주면 네모의 최소값은 2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긴 형태를 좀 잘 봐라. 나는 PQ가 분자, 얘는 PQ가 분모. 이런 경우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고, 자주 나와, 진짜. 자주 나오는 좀 심한 형태야. 산술계 평균하고 쓸 수 있는. 자, 니네가 아마 볼 때는 이 산계가 좀 더 받아들이긴 좀 쉬울 것 같아. 자, 내가 언제든지 곱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1이 돼야 돼. 그래서 무엇이 주든 간에 걔를 1로 만들기 위해서 40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이 1이 되면 언제든지 내 맘대로 곱해도 값의 변화가 없다. 아마 이쪽으로 니네가 아마 기억하게 될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코시풀이도 좀 기억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52-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나 졸립나 봐. 조금. 진우는 졸립냐? 눈은 졸린 눈인데. 약간 민우의 눈이 너한테 느껴져 지금. 안 졸려? 48번 안 돼요? 48번? 내가 48번 체크했었어? 그래? 아, 그러네. 에이. 야, 근데 48번이 방금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48번이? 조건 봐봐. A하고 B가 분자에 있고 구하려고 하는 건 A하고 B의 분모에 있으니까 48번의 1번이 지금이랑 좀 되게 비슷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48번의 1번 생각해도 될까? 괜찮을까? 원래 나의 의도는, 아 진짜야, 48번의 1번은 산기로 풀어주고 원래 52번의 1번은 코시로 풀어주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문제가 돼버렸네. 그럼 48번의 1번은 난 풀어준 걸로 칠게. 니는 48번의 2번을 문제 풀어. 똑같은 문제니까 또 풀 필요는 없잖아. 뭐 풀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고. 알겠지? 됐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1번. 야, 문제가 참 골 때려요. 봐봐, 이 54-1번 문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짐 같은 거 나르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칠판을 이 복도 밖으로 뺄 수 있을까? 이 칠판? 내가 볼 땐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이 복도로 나가면은 문은 이 복도가 좁아가지고 못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 복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문제처럼. 그지? 근데 우리 문이 한 중간쯤 이렇게 달려있는데 칠판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갈 수 있을까? 뭐 문은 얼추얼추 나간다 쳐. 근데 이 코너에서 돌 수가 있을까? 이게? 돌 수 있을까? 못 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세우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꽤 높아서 세워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마 창문으로 돌았거나 그냥 실제로 이게 찌트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조립실판.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부품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 나사 있잖아, 이런 거 조립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필름 같은 거 붙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조립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 이만한 칠판 운반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마 이건 조립실판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54번 1번이. 자, 폭이 1m인 이런 직각으로 굽여진 통로에 지나갈 수 있는 막대기의 최대 길이래.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뭐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지. 상유라, 꾸벅꾸벅 조네. 너 안 졸었다 할 거야? 눈을 감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조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보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냐면 54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아우, 제 차이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냐. 나가면서 잘생긴 얼굴을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 어때? 이러면서 딱. 상유라? 자, 54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영상 빨리 다시 찍어야 되는데 민망해가지고. 비주얼 담당. 자, 54번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으로 굽어져 있고, 니네 창피하지 않아 혹시?
야,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 중에 야, 너 선생님 누구냐? 그럼 나 윤 선생님인데? 아, 그 외모 하하 막 이렇게 좀 약간 창피하지 않아? 난 니네가 좀 창피할까 봐. 아, 몰라? 아, 그래? 아, 자랑스러워? 아, 또 재윤이가 또 자랑스럽게 느낀다니 또. 자, 보도록 할게. 야, 모퉁이를 돌다가 딱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누구를 미지수로 잡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일 텐데 이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닮음을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걷고 이 길이를 xy라고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도 1이거든? 그럼 일단 x하고 y가는 어떤 관계식 하나는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가볼까? 자, 그럼 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1 대 x는 y 대 1이고 x하고 y를 곱한 게 1일 때. 그럼 니네 나중에 이거 딱 보잖아? 그럼 x가 1이고 y가 1일 때겠지. 보통 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x가 1이고 y가 1일 때라고 그냥 해버리는 것도 못 푸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객관식인 경우는 또 이것도 꿀이 될 수 있고 등호 성립 조건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는 그 두 개 문자가 보통 같을 때 성립하는 경우들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이잖아? 얼마야? 루트 2 루트 2 돼서 2 루트 2. 정답은 2 루트 2. 5번이 진짜로 답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서술형적으로 논리적으로 걔를 보이는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가보자. 자,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L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L의 제곱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Y 더하기 1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인 자, X 더하기 1의 제곱과 Y 더하기 1의 제곱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아까 X하고 Y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는 Y 대신 X분의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산술기가 써가지고 등호 성립 조금 바로 때려버리면 될 것 같아.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은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배의 자,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라고 하는 자, 그럼 이것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주의해줘.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하고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럼 절대로 그게 최소값이라고 얘기해서 안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전체식이 최소가 됩니다. 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 얘가 참 되게 애매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는 이 문제랑 좀 별개 얘기지만 야, 예를 들어 만약에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5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우린 대칭적인 4를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선생님 x제곱 빼기 2x에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6x에 더하기 4로 분류한 다음에 더하기 4가 아니라 더하기 9에 빼기 5를 한 다음에 그럼 이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5니까 얘는 항상 크거나 같지 않느냐? 루트 일단 2루트 그럼 둘을 곱해요. 그럼 x 빼기 1의 제곱하고 x 빼기 3의 제곱 간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라 하고 그럼 이건 제곱해서 뭐 루트랑 퉁쳐 나온다고 하면 그럼 얘는 뭐 이런 식의 논리대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x 빼기 1 곱하기 뭐 x 빼기 3에 대한 이런 부분 되지 않느냐.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이거 완전적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 되니까 이래도 근데 사실은 또 x가 2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문제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봐봐 얘가 이러한 최소값을 가지려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얘랑 같으려면 x값이 뭐가 돼야 되냐? x제곱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넘어가면 4x고 얘가 넘어가면 8이니까 이거 우연찮게 x가 2인 상황이 모두 겹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찢지 않고 다르게 찢어. 그럼 나는 얘를 x제곱과 선생님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11로 묶어주면 그럼 얘도 또 우연찮게 간대. 이거 좀 우연찮게 시기 잡것 같아서 발레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술계를 쓸 때는 그 결과물이 항상 숫자가 돼야 돼. 숫자가 식일 때는 이 식이 틀린 식은 아니지만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냐? 발레를 좀 분명히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될 거야. 나중에 산술계화 문제 이거 푼 다음에 질문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이건 안 내냐라고도 좀 물어봐줘. 알겠지? 그럼 내가 그거에 모순된 점을 찾아주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가장 작을 때가 누굽니까? 곱했을 때 1이죠.
그럼 얘랑 곱하면 자 이미 2가 있고 산기를 쓰면 2 곱하기 이제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2가 된다. 자 2 더하기 4 더하기 2 얘는 8 등호는 언제? 얘랑 서로 같을 때 얘랑 서로 같을 때 즉 x가 1일 때 등호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제곱이 가장 작을 때가 8이니까 나의 원래 최소값은 2 루트 2였다. 자 이게 이제 54번의 1번 문제였습니다. 자 한 3문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56번의 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56번의 1번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 가능해. 이것도 산기로 풀어도 되고 코시로 풀어도 돼. 두 가지 다 풀어줄게. 어차피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5x 더하기 2y가 10이다. 근데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가 얼마냐면 이거의 최소값이 최대값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근데 사실은 코시를 잘 못 떠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코시에 변형된 코시 부등식 정도만 쓰거든. 제곱의 개수가 다를 때 좀 변형하는. 근데 이거는 좀 형태가 너무 달라가지고 코시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한번 봐봐. 첫 번째 산기를 이용한 풀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가 k라고 할게. 물론 k는 양수값을 갖겠죠.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하게 되면 5x 더하기 2y 플러스 2배의 자 5x와 2y를 곱한 놈이 k제곱이 된다. 근데 5x 더하기 2y는 이미 1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5x 더하기 2y는 이미 1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k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k제곱도 최대가 돼야 되고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식이 언제 최대가 될까? 요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k의 최대값이 궁금하냐? k의 제곱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랑 똑같겠지? k값이 양수니까? 그럼 얘는 이미 10이라는 숫자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과연 얘가 언제 가장 큰 값을 가질까? 근데 이 형태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11에 누가 5x 더하기 2y가 근데 걔는 항상 크거나 같지 2루트 2를 곱한 5x 곱하기 2y 엄마 똑같아. 우와 똑같아.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거든 사실은. 자 빨간색이 가장 큰 상황이 얼마가 된다? 10이 되게 된다. 자 네가 구하고 싶은 k제곱이 가장 클 때가 20이 되니까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루트가 되게 된다. 자 이게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야. 근데 이 문제도 코시 부등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 자 기본적인 코시 부등식은 아닌데 왜 형태가 야 루트 씌웠지 잘 봐봐. 근데 이거는 니네가 아마 잘 떠올리긴 힘들 텐데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좀 검산 차원 또는 어떤 이 풀이가 좀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자 갈게. 그냥 단순히 루트 씌웠거든. 루트 씌운 다음에 뭔가를 곱하진 않았거든. 곱했다면 1을 곱한 거겠지. 자 그래서 1 제곱 더하기 1 제곱에다가 5x 더하기 2y를 곱한 놈이 항상 누구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볼 거야. 자 봐. 루트 씌우면 1이지? 루트 씌우면 루트 5x야. 그 둘을 곱했네. 루트 씌우면 1이지? 루트 씌우면 루트 2y지? 그럼 루트 2y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1 더하기 1 2죠. 5x 더하기 2y 10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네모의 제곱이 가장 클 때가 20이 되니까 그래서 루트 20, 이 루트가 최대값이 되게 된다. 한 줄이면 끝나죠. 생각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루트 씌웠다는 거. 그럼 여기 5x가 있으면 루트 5x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니까 자 이런 식의 풀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둘 다 모르겠으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당연히 낫겠지. 알겠지? 아마 니네가 이렇게 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래도 이 중에 누군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좀 사고력을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한 거고. 자 뒤에 넘어가서 59-1번. 야 이 정도면 거의 코시 부등식을 이용한 문제 중엔 거의 뭐 최고 난도라고 볼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자 59번의 1번 문제 한번 볼게. 좀 당황스럽단 말이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되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요게 이제 4가 된다면 z의 최소? 이거 최대도 구할 수 있어. z값의 범위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뭐 등호 성립 조건에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하면 안 된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대입하면 이것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 사실은. 자, 코시 부등식을 이용한 아주 심한 문제니까 잘 한번 들어봐. 좀 어렵다 근데. 야, z값의 범위가 궁금하지? 그럼 먼저 니네가 이 식을 뭘로 정리할 수가 있냐면 z를 x 더하기 y가 2-z다라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된다? 4-z의 제곱이 된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코시 부등식에 집어넣어 보려고 해. 근데 뭘 사용한 코시 부등식이냐? x제곱 y제곱과 xy를 사용한.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루트 씌운 것 뿐이지? 루트 씌고 1을 곱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느 코시 부등식에 집어넣냐면 1제곱 더하기 1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생기는 부등식이거든.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x, y 다 소거되고 z만 남거든. 그래서 z가 난 부등식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집어넣으면 결과대로 간단한 결과 나오게 돼.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현재 4-z제곱인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8-2z의 제곱이 x 더하기 y 누구? 2-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전개하면 z제곱 나오는데 이거 넘어오면 3z의 제곱이, 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4z, 여긴 z가 내책 없으니까 -4z가 되게 되고, 요거 제곱하면 4인데 8 빠지니까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3에 2, 2에 빼기 1. z는 그래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z값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z의 최대 2고 최소는 -3분의 2.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설명을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직접 자기가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59번의 1번이었네요. 자, 오늘이 이제 레드 정리하는 건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숙제는 내신 대비 교재하고 기출문제를 내줄 거야, 이제 작년 기출문제. 답이 다 있어, 기출문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시간 돼서 푸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한 거니까 시험 문제 풀 때 몇 월 몇 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지를 적어서 풀도록 해. 그냥 한 5문제 풀고 팽개 쳤다가 또 한 2문제 풀고 또 팽개 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시험지 위에다가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봤다 해서 45분 재가지고 문제를 풀어갖고 오십니다. 최장까지 해와 하겠지? 그러면 다음 풀면 두지 마요. 뭐라고? 그 시간 내에 다음 풀면 두지 마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시간을 지켜서 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수에 니네 이제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문제들 있잖아. 그럼 그 비율적으로 빼줘야 되거든. 45분이 이제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뭐 23문제 중에 3문제가 예를 들어 뭐 유리무리 함수다. 그럼 한 8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8분의 1이면은 45분의 8분의 1이면 몇 분이냐? 8750 내가 88은 6분 정도? 그지? 6분 정도 되지? 그럼 6분 정도 니네가 그걸 차감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일단은 시간 돼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틀린 거는 고쳐갖고 와. 그러면 그게 낫겠네. 야,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기출 내주는 거 있잖아. 오답노트 만들어 줄 거야. 미주 처리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풀어갖고 오는 시험지 하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 하고 해서 틀린 거를 시험 전날 주니까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한 일주일 전, 니나 한 열흘 전쯤에 정리해서 그때 주고 이제 막바지에는 새로운 문제 더 푸는 것보다는 니네가 틀었던 문제 하고 좀 복습하고 다시 이제 점검해보는. 그치, 그 전까지는 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슬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최근 거 우선으로 해서 좀 니네가 고민해봐야 될 만한 문제들을 준비하고 또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시간 주면 좋고, 근데 만약에 못 풀면 내가 또 정리해 줄 수 있겠지만 과제로 내주고 가급적이면 또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 자, 일단 한 문제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 합시다. 자, 뒤에 넘어가서 61번의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아마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가고 하면 아마 촬영은 거의 안 하게 될 거니까 결석하는 일은 거의 없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숙제를 못해서 만약에 나중에 다시 듣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 요청을 해.
니네가 더 이상 뭐 인강으로 공부하라고 해도 뭐 하는 사람은 있어요. 또 열심히 본 사람이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요청을 해서 수업 시간 안에 개인적인 질문 받는 시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갖도록 할게. 최소 1인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명 정도면은 한 50분? 잠깐만, 한 명당 한 10분 중에 10명이면 한 10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뭐 충분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교재 또는 교과서 이런 것들 있잖아. 풀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문제를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한 5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를 준비해 오는 것도 필요해. 알겠지? 없으면은 그냥 뭐 그 시간을 조금 약간 날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깝잖아. 딴 애들은 다 개인 질문 할 텐데. 그래서 개인 질문 하고 싶은 문제들 준비해 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다. 자, 진우야. 닥쳐. 자, 볼게. 자, 이게 아마 내가 기억에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로 기억하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길이가 5, 12, 13인 이 위에 한 점에서 각각에 내린 선분의 길이들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길이들이 분모에 들어가서 또 분수식의 값을 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한번 치환을 좀 할게. 내가 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를 B라 하고 이 길이를 C라 하면 이 문제가 궁금한 건 A분의 5, 그 다음에 B분의 12 더하기 C분의 13이라고 하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러기 위해선 A하고 B하고 C에 관한 식이 하나 필요할 거야. 니네 이거 보면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나? 중2 때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하는 과정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랑, 그럼 전체 도형의 넓이가 지금 5하고 12 곱하면 60인데 반으로는 30이거든?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0인데 그럼 얘를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는 A, B, C가 가는 유일한 식이야. 그럼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2분의 5A와, 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얼마? 6B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2분의 13C에 대해서, 그래서 양변 2로 곱해주면 분수 나오는 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5A 더하기 12B 더하기 13C가 60이다라는 조건을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그 다음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거든? 그럼 딱 느낌이 와야 돼. 얘는 ABC가 분자에 있는 거고 얘는 ABC가 분모에 있으니까 끼리끼리 곱하면 약분이 되겠구나. 코시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독특한 코시 부등식이죠. 바로 갈게. 야, 산기로 해서 다 일일이 곱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코시로 가는 게 한 방에 좀 빨리 적용이 돼. 특히 항이 3개인 경우는. 갈게. 선생님, 5A 더하기 12B 더하기 13C에다가 A분의 5 더하기 B분의 12 더하기 C분의 13을 곱해준 건 항상 크거나 같아 어떤 놈의 전체 제곱보다는. 자, 집중해봐.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우고 곱하면 얼마니? 간단해 얘들아.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우고 곱하는 거야. 얼마야? 5지? 루트 씌우고 곱해봐야 A는 약분되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니까. 그럼 진우야,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운 다음에 곱하면 얼마니? 12죠? 자,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얼마니? 13이죠? 그럼 얘가 얼마? 전체? 자, 17에 30의 제곱인 900. 근데 네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고. 근데 앞에 곱하기 이 친구가 6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얼마? 네모의 최소값은 15가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걸 한 방에 이렇게 알 수 있다. 됐나요? 자, 50분에 바로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